네, 이어진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통계를 통해서 경제를 분석해보는 시간, 통계뉴스 시간입니다.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경제 선행 지표를 가지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국내 분야별로 어떤 그 통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중국에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몰려가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반대하면서 중국 시장이 다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 기업이 테슬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국 기업이었다고요. 예, 제가 이 통계 그래프를 전체 운영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네. 그런 그래프를 볼 때마다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서 참 그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저 그래프에 보듯이 22년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본다면 테슬라가 보다는 중국의 BYD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네, 압도적인 1등입니다. 예. 187만이고요. 예. 그 뒤로 테슬라가 131만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3위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폴크스바겐이고요. 바겐이 예. 4위고 그 뒤로 또 그다음 중국 또 차네요. 중국 차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입니다. 7위에 우리 현대차가 예. 간신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차 전체를 합치면 350만 대입니다. 3개사. 네, 7위 안에 들어있는 3개사를 합하면 350만 대. 350만 네. 대요. 우리나라가 51만 대입니다. 차이가 네, 예. 월등하네요. 월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는 중국이 아마 휩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자동차 생산량도 또 예. 보면은 역시나 중국이 세계 1등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체 생산량이 금년 1분기 예. 기준할 때 세계 1등으로 올랐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 보여주실까요? 예. 네. 그간 뭐 일본 토요타가 세계 1등으로 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왔는데 수출을 했는데 네. 이 역시 중국이 물론 뭐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앞서서 나왔던 전기차 탑5 중에서는 뭐 도요타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 예. 토요타가 원래 전기차 분야 굉장히 후발주자죠. 네. 근데 이제 전체 뭐 전기차 외에 기존에 있는 승용차, 자동차까지 합치더라도 올해 1분기에 중국이 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중국이 1위고요. 예. 그 다음이 일본, 독일, 한국이 4위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래서 기존 현재 승용차가 1년에 한 1억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수출을 본다면 지금 이제 중국이 가장 그 1등으로 치고 나갔으니까 뭐 2분기, 3분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 있어 가지고 전기차는 거의 한 80%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수장들이 지금 다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 미국 기업들은 안 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기업을 위해서 예. 결국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보시면 금년 3월 달에 그 애플의 CEO인 팀 쿡이 가서 뭐 중국 그 발전 고위층 포럼에 참여하면서 상무장을 만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중국 시장을 놓을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CEO라든지 인텔, 그다음에 테슬라 머스크는 그간 정말 BYD 전기차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앞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 체이스 회장도 뭐 당서기를 만난다든지 중국의 고위층들을 다 만나면서 앞으로 중국 시장이 좋든지 나쁘든지 앞으로 계속 중국에 있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아마 그 6월 달에는 지금 가장 잘 나간다 하는 엔비디아
그 젠슨 황이라는 최고 경영자가 이번 중국도 방문할 것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 어떤 CEO들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주장이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국을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그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었는데, 그렇지. 예, 이제 미국의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그렇지. 네, 쏟아냈습니다. 예. 예,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음.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 시장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 이제 이미 경제력이 어느 정도 올랐었고 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그 나라가 중국만큼 큰 데가 네. 없으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워낙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탈중국 현상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다른 시장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인근에 지금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동남아 지역의 시장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살짝 다뤘었는데 그렇지. 예. 비교하는 차원에서 좀 더 오늘 자세하게 좀 다뤄보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좀 전에 그 인텔 CEO도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라고 중국에 가서 온갖 뭐 좋은 발언을 다 하고 네. 또 시진핑도 정말 직사 대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인텔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다 공장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이 시장이 크지만 또 중국의 어떤 불확실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떤 안전판으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까지도 이렇게 그 사업의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직접 규제를 당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다가 신규 공장을 지금 완공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중국과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또 미국의 거대한 어떤 그 자본력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도 있고 또한 그것을 너무 믿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까지 좀 폭넓게 우리의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게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가장 지금 치열한 싸움이 바로 이 반도체예요. 네. 예. 중국 관련해서 미국의 지금 기본 정책이 반도체 규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첨단 기술 확보를 저지하겠다라는 것인데 요즘에 가장 핫한 회사가 바로 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엔비디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주가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챗 GPT가 촉발한 AI 반도체 수요를 지금 엔비디아가 90% 이상 지금 뭐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에 따라서 지금 덩달아서 수혜를 또 보는 곳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챗 GPT가 촉발한 그 AI 반도체의 수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계속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의문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엔비디아 시총이 1조 달러 지나면서 AI 열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예. 라고 하고 있고 AI는 제2의 아이폰의 모멘트가 된다. 사실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열광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폰으로 전부 다 이메일 보내고 폰으로 모든 음악을 그냥 바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뭐 뉴스 검색 다 할 수 있는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을 바꿨듯이 AI도 앞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옆에 있는 엔비디아와 관계에 있는 모든 어떤 회사들 AMD도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네. 이것도 주가가 거의 뭐 98%, 뭐 80%, 뭐 절반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혜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올 초에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는 AI 관련 그 칩 관련 기업들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엔비디아 열풍이 터지니까 네.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지. 예.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이나 SK 음. 같은 경우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아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엔비디아 열풍으로 네.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개미들은 이게 빠지고 네, 팔고 있고 그래 외국인들 그 가격 그대로 지금 다 예. 사가고 있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구 판단이 과연 더 맞을 것이냐 네. 이제 좀 두고 볼 일이지만 하여 올해 그 외국인 그 투자자들이 금년 3월 달이 2,882억에서 5월 달 무려 4조 원 넘게 네.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그 엔비디아가 촉발한 AI 어떤 반도체 전쟁에 결국 수혜 업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되지 않겠냐. 예. 그 외에 또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그 기업 생태계를 확보한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혜를 받을 거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대거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개미들이 4조 이상을 팔아치웠는데 네. 외국인이 그대로 예. 4조 이상을 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웃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이 그래프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를 한 10개, 한 15개는 쫙 펴놓고 봐야 사실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각도로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비교를 네. 해봐야겠죠. 네. 그런데 증시 상황은 최근에 상당히 좋아요. 네. 예, 외국인의 순매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증시 상황은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다 마이너스고요. 예,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통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성과가 좋고 또 개별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좋아질 때 주식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데 예. 사실 글로벌 어떤 금융이라든지 국내 주식 시장이 뭐 돈 먹고 돈 먹는 그런 약간의 어떤 투기성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실물 어떤 상황은 아닌데 올라가는 것은 어떤 세계적인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는 지금 뭐 3월, 4월 들어서면서 그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비가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재고율도 13%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탈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뭐 18개월, 네,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이어지고 합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그 국내 대기업들의 뭐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일반 어떤 저 기업들의 재고도 거의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앞뒤 관련된 상황들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네. 정말 타이밍을 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심리라고 하고 뭐 기대 심리가 선반영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좀 이후에는 국내 경제가 지금은 안 좋지만 이후에 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미리 좀 선투자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예. 참 경기가 좀 이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좀 살아나야겠죠. 하반기에는 상저하고로 해서 고로 올라갈 수 있기를 좀 네.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어떤 경제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중국 시장이다. 예. 아까 뭐 전기차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는 뭐 중국의 어떤 전자, 기계, 무슨 뭐 화학, 그다음에 뭐 건설, 그런 모든 분야에 이제 중국의 기술과 품질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그런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뺏어가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큰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정부 차원에서도 뭐 수출 전략 회의도 실시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기를 좀 예. 기대를, 그래. 네, 희망을 좀 가져보죠. 예. 네. 자, 이어서 이제 부동산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주춤했었던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최근에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통계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외국인 부동산 쇼핑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 집합 건물, 뭐 토지 건물 매수 건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그 1월 대비 54%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과연 멈출 것인가? 예. 지금 이제 부동산 뭐 그 서울 경기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조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더 합쳐져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기제가 될 것인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그리 달갑지는 않은 소식인 거잖아요. 예. 분명 이제 실소유자가 아니라 투기성이 그렇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나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이 부동산 구입을 가장 많이 하는지 그와 관련한 통계도 좀 보죠. 예. 그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다. 예. 이 자료에서도 보듯이 중국이 전체 부동산 그 매수 건수의 한 45%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예.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야 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해왔지만 베트남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의 구매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흥 아시아가 우리나라 부동산 큰 손으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부동산도 우리나라 어떤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좌우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아시아에서 돈 벌 어떤 그 거부들이 한국의 강남에 부동산을 사겠다, 빌딩을 사겠다, 뭐 꼬마 빌딩을 사겠다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보다는 주택 쪽으로 또 구입하는 인구가 이제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주택은 우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 삶의 터전을 좀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마련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구입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여전히 좀 침체가 되고 있어요. 뭐 이번에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우리 서민들의 생계터전이 되고 있는 상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통계도 좀 볼까요? 그 뭐 종로 가시거나 그다음에 강남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실 그 임대라고 하는 건물이 심지어 1층에도 많지 않습니까? 뭐 특히 세종 청사 부근에 가보면 그 빈 상가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 표에 나와 있듯이 작년보다는 금년에 그 상가 입주 물량이 거의 한 14%나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 그다음에 국내 또 무역 수지, 또 가처분 소득 감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상가마저도 이렇게 입주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상가 입주 물량이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14.5%가 감소한 수치네요.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의 생계 터전일 텐데 그만큼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통해서 경제 상황을 살펴봤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몰려가듯이 정말 우리나라가 그간 중국으로부터 당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전략이 필요한 때다. 예. 이제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네. 베이징을 다녀왔는데 베이징에 있는 그 유력 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일반적인 기술은 상품으로서는 이제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예. 그 의료, 그다음에 바이오, 건강 관련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이제 중국 제품이 신뢰성을 줄 수 없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승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일반적인 공산품은 이제 중국 제품이 대부분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네. 눈으로 그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은 당장 어떤 몸의 어떤 위해를 줄 수 있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을 좀 파고들 수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경제 선행 지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촉을 세우고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워낙 그 어떤 지금 뭐 최근에 또 북한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지금은 자기 어떤 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 어떤 환경 변화, 경제 환경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끊임없는 촉을 세워서 안테나를 가동해야 시대에 맞는 적합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선행 지수를 꼭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네, 경기 선행 지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 통계 뉴스, 금요일에 저희 통계 뉴스를 예, 꼭 챙겨봐야겠죠? 그렇지.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통계를 통해서 경제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